자,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판교 신입부터 CEO까지 직장인들을 상담하는 정신과 의사 이경준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 판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경준이라고 합니다. 이야, 판교에 지금 네. 계시니까 이제 판교 하면은 IT 회사들, 거기 이제 많이들 있죠. 소위 말해서 이제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이제 선망하는 회사들이 거기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요게 좀 판교에 어떤 그 회사들 특징이 좀 있다 그래요? 근데 판교 자체가 뭐 IT 기업, 뭐 게임 회사 특히 그렇죠, 다들 그렇죠. 잘 아시는, 근데 뭐 대기업, 뭐 음. 여러 가지 기업들이 어울려 있는 큰 단지고 거기에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연봉도 높고 그렇죠. 또 아주 그 성취지향적이고 아주 목표지향적이고 정말 열심히 살아오고 뭐 사실 능력도 좋으시고 한 분들이 정말 다양하게 어우러져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니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하신 대로 판교의 특징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뭔가 좀 이제 한마디로 성취지향적이다. 여기서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치열하다. 네. 그러니까 치열하다라는 것 곧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 이게 바로 좀 연관이 되는 게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병원을 하다 보니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가장 직접적인 뭐 증상 또는 고민은 불안감입니다. 불안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불안감. 사실 이제 맞아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서도 가장 주된 그 어려움은 이제 통제되지 않는 불안감들. 사실 이제 직장인들을 관통하는 가장 힘든 감정은 이제 불안감인 거죠, 사실. 이게 좀 직장인 분들도 연차별로 고민이 조금 이게 천차만별일 것 네, 같아요. 좀 네. 어떻습니까? 그 사실 이제 물론 이거는 다 일반화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아니지만. 네, 이제 신입이라든지 처음에 이제 회사 들어가시 되면은 사실 제가 오면서도 그러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제가 지금 느끼는 불안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약간 왜냐면은 낯섦. 지금 제가 여기 약간 신입사원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요? 낯섦. 여기 지금 어디고 지금 갑자기 TV에서 반개. 갑자기 TV에서 보던 사람들. 부장님 앉아 계시고 과장님 앉아 계시고 이러니까 막 여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너무 그치. 호의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렇지. 제가 이제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쉽네. 빨리 나가고 싶다. 저도 진짜 그 낯선 환경에 놓이게 되면 그것도 맞아요. 집에 가고 네, 네. 싶다가 네. 집에 가고 싶고 지금 약간 두근거리기도 하고 이런 불안인데 그 신입분들은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직장 문화가 많이 개선이 돼서 아주 다이렉트하게 공격적인 말을 하는 상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요. 약간은 좀 수동 공격적이죠, 사실은. 수동 공격적. 네. 다른 사람한테 뭔가 안 좋은 느낌을 줄까봐 참 어려워요. 그것도. 일부러 돌려가면서 포장하면서 얘기하게 되는데 그치. 그거 자체가 또 다른 또 오해나 또 상처를 주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참 어렵네. 그러니까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낫다. 네. 근데 이제 직접적인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사실 상대방에 대한 평가나 뭐 너가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상황을 겪거나 당신의 말이나 행동을 들었던 내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거보다 이제 조금 위로 올라가신 분들,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급들이 오히려 병원에 제일 많이 오시고 사실. 그래요? 오히려 신입분들이나 이때는 뭐 그냥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직도 많이 하시고요. 아예 그냥 애초에 내가 불안을 못 견디겠으니까 환경 변화도 많이 시켜버리시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중간 관리자급들은 다녔던 경력도 있고 뭔가 환경에서 빨리 바꿔주기엔 좀 애매한 면도 있고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위아래 인간관계라는 그 이제 부분이 생기면서 위에서의 지시도 이제 성취를 내야 되고 아래 팀원들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 부장님 나이 때까지 너무나 열심히 성취지향적으로 쭉 살아오면서 거기까지 가셨던 분들인데 그때가 되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상실이라는 좀 주제를 겪게 돼요. 근데 그 상실이라고 하는 게 이 부장님처럼 뭐 직장 내에서 뭐 이렇게 좀 퇴사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변화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50대 될 때가 이제 갱년기 나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상실이 또 생깁니다. 사실. 맞아요. 본인 삶에서 상실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안 보고 있다가 이제 한 번에 이제 몰려오는 시기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장님들하고 좀 이렇게 상담을 진행해 보시면 네네. 뭐라고들 좀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사실 부장님들이 오시면은 잘 그 있는 대로 얘기는 잘 안 하십니다.
딱 그 네, 또 뭔지 나왔던 것과 비슷한 게 이제 알겠어. 이제 여쭤보면은 본인은 전혀 우울하시지 않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에는 우울하시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우울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걸로 들리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우울증이라고 인정하면 지금까지의 삶이 다 실패고 물거품이 돼버리는 것 같은데 본인이 갖고 있는 실제의 고통보다는 많이 좀 줄여서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힘드신 부분들을 조금씩 다루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좀 이제 직면하는 그 이제 면담들을 좀 하게 되죠. 이게 사실은 예전에 또 어떤 분이 그냥 뭐 이게 감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네네네. 이런 얘기도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네. 뭔가 본인에게 이게 받아들여지기는 나는 우울증은 아닌데. 네, 예. 네. 이게 선생님께서 그 또 ADHD 전문이시라고 하는데 네. 성인 ADHD가 10년 새 20배가 네.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그 성인 ADHD도 진짜 얘기가 좀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네, 네. 이게 좀 그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ADHD 자체가 사실은 그 질병의 개념보다는 약간 성향의 개념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사실 ADHD가 있다고 막 병이다, 뭐 질병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을 저는 많이 갖고 있지 않고요. 제가 느끼는 핵심은 ADHD에 잡생각이 많습니다. 잡생각이 많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본인이 노력을 안 해도 막 재밌는 생각, 막 이상한 생각, 뭐 4차원 같은 생각, 뭐 창의적인 생각, 뭐 걱정 이런 게 본인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팍팍팍 하게 되는데 근데 너무너무 큰 장점이기도 하고 자산이기도 한데 그렇죠. 문제는 이 상태에서 내가 뭐 회의를 하든 숙제를 하든 집중을 요하는 활동을 할 때 이걸 하면 되는데 하다가 뭐 A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거기를 갔다 와야 돼요. 머릿속에서. 나도 모르게. 맞아요. 하다가 또 B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갔다 와요. 또 하다가 C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갔다가 문제는 근데 나 지금 뭐 하고 있었지 하면서 이렇게 놓쳐버려요. 디스트랙션이 자주. 방해를 굉장히 쉽게 받는데 맞아요. 문제는 본인이 굉장히 몰입돼 있거나 관심 있는 거 할 때는 굉장히 하이퍼 포커스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집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집중의 편차가 네. 모티베이션의 수준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죠. 아,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저는 핵심적인 특징이고 이걸 이제 라이프롱하게 좀 평생에 걸쳐서 갖고 계시는 분들을 이제 전형적인 ADHD라고 보고 있고. 이게 저 병원에 이제 그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 이제 성인 ADHD 환자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병원에 올 때도 좀 늦는 경우가 많고 이게 문을 안 닫는다. 이게 좀 그래요. 요런 특징이 좀 있으시대요. 그냥 이제 진료실에서 보면 그냥 이거는 다는 아니지만 항상 15분을 늦으세요. 희한하네. 예약제, 희한하네. 예약제인데도 참 그래서 희한하네. 이제 그 예약인데도. 예약제인데 항상 15분. 그 제가 통계를 내보면은 20분도 아니고 15분이에요. 딱 집어. 이게 그리고 또 이제 문을 안 닫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소파에 앉아서 본인 사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이 헝하니 열려 있는 거죠. 뒤에 다른 분들 다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지금 왜 진료 시작을 안 하시지? 그래서 이제 연속된 수행된 과정들 중에 미싱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의도적인 건 아니고 그렇죠. 이게 의도적인 게 아니죠. 하나 더 얘기해드려도 될까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배낭에 주렁주렁 메고 다니는 이제 인형 키링. 같은 거, 네. 키링 같은 거 너무 귀여워서 어떤 분이 선물로 주셔서 제 진료본 책상에 놨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저거 뭐지 관심 가져. 근데 대부분 이제 심각한 얘기 하러 오셔가지고 진료 보면서 뭐 그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보긴 하는데 그렇죠. ADHD 분들은 이제 딱 시작하시자마자 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계속 저거를 언제 얘기를 드려야 돼 저거를 그래서 제가 딱 보면은 제가 막 설명드리고 뭐 약 설명드리고 이러는데 이미 머릿속에는 저게 약을 조금 더 먹고 안 먹고 편한 약으로 좀 바꾸는 게 그 마지막에 고민하시다가 이거 누가 주셨어요? 하고 나가세요. 거기까지는 안 해요. 이게 거기까지는 안 해요. 궁금하셨구나. 오늘 진료는 그게 끝인 거예요. 이게 오늘 궁금하셨구나. 아까 수많은 얘기를 했어도 네네. 오늘 진료는 이거예요. 내가 궁금한 건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거 그러면 이게 디스트랙션이구나 이게 아. 결국에는 이 외부 자극에 굉장히 취약하구나 이런 걸. 아니 그래서 오늘 그 참. 선생님께서 ADHD 이게 테스트지를 갖고 오셨대요. 그래서 한번 저하고 조셉이 요걸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그래요. 예, 예. 네. 제대로 된 더 검사는 많겠죠, 70 이거는. 몇 문항인데 네네. 네, 요걸 먼저 간단하게. 간입니다 간. 6개월 동안 귀하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였는지를 잘 설명하는 칸에 X표를 하세요.
근데 이제 보통 요 검사는 6개 항목 중에 4개 항목이 요 색깔 칠해진 데 체크가 되면 ADHD가 의심될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뭐 병원에 가든 뭐 본인이 좀 더 팔로우 체크를 좀 해보자라는 의미의 테스트인데 유색 씨께서 하신 요 결과가 아주 전형적인 이제 유부장 결과입니다. 아 여기 여기요? 저는 이렇게 하시는 분은 거의 처음 봤습니다. 그래요? 네네. 어. 왜냐면 자기 관리가 자기 조절, 실행 기능, 자기 관리, 집중력 모든 게 평생에 걸쳐 지금도 지난 6개월 평가하긴 했지만 너무나 잘 관리돼 계시는. 좀 내 정신 건강을 지키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좀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직장 생활 하시면서 제일 많이 힘들어하시는 게 불안이라고 하는 측면인데 불안의 반대가 이제 이완이다 사실.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적극적인 형태로 이완하는 방법들을 찾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요. 근데 이완이라고 하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을 이완시키는 모든 방법들은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일 끝나고 내가 좋아하는 차 한 잔 놓고 뭐 10분, 20분 그냥 한 잔씩 먹으면서 그냥 그 오늘 하루 생각이나 감정들 좀 흘려보낸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좀 본인만의 방법들 좀 개발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린 게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가만히 노력을 안 해도 부정적인 감정들은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자꾸 찾아오는데 내가 노력을 안 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찾아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긍정적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이나 시도들이 필요한데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좀 놀이를 좀 시도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려요. 진짜 간단하거나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많이 하시는 걷기나 운동이나 이런 거 다 좋고요. 그래서 종류를 좀 다양하게 내가 안 해봤던 것들 위주로 해보시라고 좀 권유를 드립니다. ADHD라고 부르죠? 이런 ADHD 환자가 늘었습니다. 이 약간 이제 ADHD. 예. 요게 또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거는 이제 자폐랑은 많이 다른데요. 네네. ADHD는 주의 조절, 그리고 행동 조절, 그리고 감정 조절. 이게 조절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인지나 사회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 조절 능력이 발달되는 과정이 뇌 발달의 그 트랙에 따르면 60개월부터 72개월 사이, 그리고 84개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연령을 만 7세로 하잖아요. 네. 그게 너무너무나 과거부터 경험적으로 쌓여진 겁니다. 네. 이 정도 되는 나이 대 아이들이 조절 능력이 가미된 소통이 가능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학교를 오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될 때까지도 근데 행동 조절이나 정서 조절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는 주의력 조절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한번 걱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ADHD가 아닐까요 하고 오시는 분들도 또 많으시거든요. 요즘 또 이제 네.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제 많이 이런 또 이야기가 하시니까요. 많이 또 소개가 되고 하다 보니까 네. 내 아이가 혹시 오히려 건강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자기 욕구 표현을 마음껏 하고 굉장히 기질적으로도 활발한 기질을 갖고 있고 그런 아이들이 ADHD라고 의심받아서 어린이집에서 약간 소외당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걔가 또 화가 나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아이들한테 화를 내는 그러니까 또 더 ADHD스럽다라고 얘기 듣는 이런 악순환을 저는 빨리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극단적으로 일찍 발병한 애들이 있긴 있어요. 그건 전체 ADHD의 1%도 안 됩니다. ADHD는 완치의 개념이 있는 겁니까? ADHD는 제가 볼 때는 완치의 개념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아. 저희가 유병률 연구를 하면 초등학교 때는 대개 5%, 10%, 100명 중에 5명 내지 10명 정도가 ADHD 진단에 맞는. 근데 성인기 20대 초기에 이제 추적 관찰을 해보면 50% 정도는 더 이상 ADHD 진단을 내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아지세요. 그럼 나머지 50%는 이라는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제 성인 ADHD도 있다고 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맞는지 아닌지 좀 의심해볼 만한 좀 증상들이 좀 있습니까? 네, 크게 봤을 때는 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반복적인 그런 특성이 있는 분들, 데드라인을 못 지키는 경우, 항상 늦는 경우, 뭔가 그것 때문에 상대방한테 또 본인한테 피해를 가는 시간 관리 문제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 두 번째는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욱하는 거. 네, 그 욱하는 문제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자꾸 생기고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힘들어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세 가지가 같이 이제 동반해서 나타난다면 ADHD 성향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느끼시면
그건 이제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전문가와의 평가를 통해서 발달을 봐야 돼요. 최소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그런 조절 능력 발달이 꾸준히 문제가 있었다는 게 확인되면 그때는 진짜 어덜트 ADHD 가능성이 있으시겠네요라고 이제 우리가 도움을 드리게 되죠.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가면 되잖아요, 병원에. 맞습니다. 그렇고요. 또 제가 볼 때 성인 ADHD 분들을 만나서 도움 드리다 보면 오히려 이분들이 본인이 ADHD라는 진단을 받으면서 굉장히 아하 피노메논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그랬구나는 걸 아시고 아하라고 하는 기쁨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은 과거 동안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엄청난 비난을 받고 사셨거든요. 내가 대체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인간성의 문제라든지 게으른 녀석. 근데 그 문제가 이게 이런 거였어 하고 이게 교정 가능, 치료 가능하다고 느끼시면은 본인에 대한 어떤 자아의 프레임이 많이 바뀌세요. 근데 그게 첫 단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치료에 있어서. 이게 꼭 어덜트 ADHD 분들이 모두 다 약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훈련이나 교육적인 걸 통해서 해결될 수도 있고 또는 셀프로 극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함으로써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해서 본인이 새로운 자아상을 갖도록 도와드리는 게 그 다음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게 또 이런 그 예를 들어 얘기하시니까 또 이해가 됩니다. 본인도 스스로 나아지고 싶고 고치고 싶은데 내가 왜 그런지를 잘 몰랐는데 그렇죠.